안녕하세요. 오늘은 책 나는 돈에 미쳤다와 함께합니다. 오늘은 이 책에서 우리가 기억하면 유용할 만한 몇 마디 간추려서 정리해봤습니다.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품은 일은 곧 현실이 된다. 자기가 집중하는 대상은 더 많이 생겨난다. 이것은 매우 간단한 개념이지만 계속 반복해서 생각해야 한다. 나도 계속해서 되뇌이는데 그 이유는 이것이 정말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만 현재 상태에 집착하는 습관 탓에 금세 머릿속에서 사라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일이 그렇게 쉽게 풀릴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자기 삶을 책임지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 이런저런 걱정에 자신의 강한 집중력을 사용하면서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걱정이라는 친구를 통해 우리 삶에 불행을 가져오는데 집중력을 사용하는 것이다. 걱정은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을 위한 기도다. 당신은 최악의 시나리오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없는 이유에 집중한다. 그리고 여기에 당신의 수많은 감정과 구체적인 내용과 믿음을 관련시킨다. 당신은 결국 전문가다운 정밀함으로 자기가 원치 않는 것을 계속 만들어낸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하나 있다. 만약 당신이 걱정에 특히 숙달된 사람이라면 이는 집중력이 매우 뛰어나다는 뜻이므로 이제 그 집중력을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돌리면 된다. 한 가지 일에 집중하면 다른 것을 보는 일이 불가능하다. 걱정에 잠기면 계속 걱정거리가 더 생길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가능성을 전혀 보지 못한다. 우리가 낡은 사고방식과 믿음을 고수하면 거기에만 집중하느라고 황금 같은 기회나 인생을 바꿔놓을 인간관계, 내가 정말 갈망하던 경험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 사랑은 그 어떤 감정보다 강하기 때문에 두려움, 증오, 질투, 걱정, 불안, 짜증, 불만을 흠씬 두들겨준다. 우리가 사랑의 근육을 강화하는 데만 집중하면서 시간을 보낸다면 엄청난 변화를 목격할 것이다. 곧 부자가 될 당신은 자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사랑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그리고 돈을 버는 목적과 깊은 사랑에 빠지면 누구도 당신을 막지 못한다. 나는 내가 과연 잘할 수 있는지 확신이 가지 않는 일에 지원한 뒤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보려고 열심히 노력했다. 실제로 현실이 되기 전까지는 그런 척이라도 해야 한다.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잘 아는 것처럼 행동하고 실제로 그렇게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돈과 관련해서는 주위에 어떤 사람과 사물이 있는지가 돈에 대한 당신의 관점과 느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감정에 이끌려 살아가는 활기찬 존재다. 따라서 주변 환경 때문에 우울하다면 상황이 밝아질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입는 옷, 먹는 음식, 듣는 음악, 산책하는 장소 등 자신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것들을 면밀히 의식하고 최선을 다해 의도적으로 그런 일에 참여하며 자신을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것은 모두 차버려야 한다. 두려움에 굴복하는 것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진 것이다. 우리는 두려움에 휘둘리면서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데 그런 두려움과 의심이 실제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제는 그것을 깨달을 때도 되었다.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의 욕구에 집중하면서 원래 예정된 대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간다고 믿어야 한다. 서두르는 태도는 무언가가 부족한 상황과 모든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공포감에서 비롯한다. 그러면 압박감을 느끼고 실수를 저지르며 동료들과 비교하고 경쟁하는 지경에 이른다. 다시 말해 서두르는 바람에 주파수가 낮아지는 것이다. 나는 내가 바라는 삶이 이미 존재한다고 믿어.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나아가면서 눈앞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기운을 북돋아주고 적극적인 사람들과 어울리자. 자신의 멋진 자아와 조화를 이루고 자신을 깊이 사랑할수록 당신을 좋아하지 않는 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신경을 안 쓰게 된다. 돈은 통하고 통하는 에너지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당신의 에너지가 가장 높은 주파수에 맞추어 진동하면 엄청난 회오리바람 같은 대단한 위력을 발휘한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자기가 자기로 존재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노다지를 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명상을 시작하자. 의도적인 침묵 속에 고요히 앉아있는 것은 마음과 영혼을 위한 귀한 양식이다. 평소 당신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고래고래 비명과 고함을 지르면서 술 취한 목소리로 목청껏 노래를 불러대는 시끄러운 술집에서 대부분 시간을 보내는 것과 비슷한 상태다. 명상은 술집 문을 닫고 술 주정뱅이들을 모두 쫓아낸 뒤 상의 자아와 대화를 나누는 방법이다. 명상에 잠기면 당신에게는 무한히 강력한 정신 에너지가 있고 당신은 진정 대단한 사람이라는 진리에 감정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 감정을 많이 느낄수록 스스로 더 강력하고 행복하고 부유한 사람이 된다. 확언을 이용하자. 당신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따라서 자기 혼자 계속 되뇌이는 내용이 정말 중요하다.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평생 반복해온 모든 생각, 믿음, 말이 당신이 현재 머무르는 현실을 만들어냈다. 본인의 사고방식을 재구성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확언을 이용하는 것이다. 본인의 생각이 부정적인 내용이면 긍정적인 감정을 전달하는 새로운 단어와 생각을 동원해서 그 내용을 다시 고쳐 쓰자. 그 다음 새로운 말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한다. 타인을 위해 봉사하자. 많이 줄수록 많이 받는다.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의 주파수만큼 훌륭한 주파수도 없다. 우리가 나눔을 실천할 때 발산된 에너지는 어떤 형태로든 우리에게 돌아온다. 축하하자. 우리는 늘 정신없이 바쁘기 때문에 자신의 대단함을 인정할 시간을 거의 내지 못한다. 감탄은 감탄을 낳는다. 시간을 내서 당신에게 주어진 상황과 기회를 느끼고 감사하자. 그러면 더 큰 기회를 만들 힘이 생긴다. 용서하자. 우리는 죄책감과 분노라는 물에 젖은 샌드백을 질질 끌고 다니느라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한다. 이것은 가장 심각한 시간 낭비인 동시에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활동이기도 하다. 우리가 계속 분노를 떨쳐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른 멍청이가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분노로 벌을 받는 유일한 사람은 자기 자신뿐이다. 용서는 용서를 받을 자격이 있는 타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 당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자기 사랑은 기분 좋아지는 일을 하는 것을 뜻한다.
우리가 평소에 기분이 극도로 나빠지는 일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생각해보라. 항상 그런 일을 하지 않은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말하기 전에 항상 자기 기분이 어떤지 확인하자. 선입견과 두려움에 기초해서 반응하지 말고 그것이 어떤 기분을 안겨주는지에 따라서 상황에 대응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얻고자 하는 부를 비롯해 필요한 것을 자신에게 주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하자. 그런 노력 때문에라도 자신을 사랑할 것이다. 기억하라. 당신이 부자가 되길 바라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